안녕하세요. 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이번엔 25%가 아닌 250%. 파월, 미국의 생산성 아직 슈퍼파워, 워렌 버핏의 이빨 요정, 캐시 우드 트럼프 캐시, 이번 주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관세를 도대체 하루에 몇 퍼센트를 부과할 것인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렇죠? 그 전에 일단 그 독일이 아니죠. 러시아랑 프랑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폴레옹까지 나왔어요. 이제 나폴레옹 이거 얘기하기 바로 전에 푸틴이 약간 한숨을 쉬면서 비아냥대거든요. 휴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휴 하면서 고개를 약간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폴레옹 시대의 최후를 잇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지금 마크롱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크롱이 바로 이제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지금 미국이 그냥 그 유럽 다 버리고 떠난다니까 나토도 뭐 내가 돈 제일 많이 내는데 뭐 너네는 방위비 저기 GDP 뭐 2%도 안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돈을 더 내던가 내가 나토를 탈퇴해버리겠다고 이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막 엄청 망신 준 다음에 쫓아내버리니까 유럽이 자기네들끼리 이거 지켜야겠네 하면서 자체 핵우산 얘기가 나오니까 핵 가지고 있던 나라들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일의 전투기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 핵을 공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푸틴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얘기를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데 러시아는 굉장히 멀고 추워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군대를 그 당시 인구를 60만 명인가 잃고 나폴레옹이 그걸 이제 정점으로 찍고 내리막을 걸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크롱 너도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은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내가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푸틴은 누가 얘기해도 쫄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마크롱도 결국 트럼프랑 만나서 악수 대련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리 뭐 트럼프를 뭐 저기 각성을 시키려고 해도 안 먹히니까 결국에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 둘이 했잖아요. 얘기해봤는데 안 되니까 돌아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위주로 지금 이걸 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마크롱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사실 푸틴은 임기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푸틴하고 시진핑은 이게 영구 집권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또 바뀌어 버리는데 저 푸틴은 계속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지금 이런 정세가 돌아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지금 혼란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50%가 이게 무슨 250%라는 수치가 나왔죠. 25%가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막 혼란스럽죠.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10% 중국의 관세가 있었는데 중국이 펜타닐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안 하니까 10% 추가 관세를 해서 중국은 지금 20%가 되었어요.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에 25%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한 달 유예해 준다고 4월 2일을. 근데 왜 4월 2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4월이 1일도 있는데 왜 2일일까? 만우절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만우절날 자기 그 얘기 하기 싫대요. 내가 거짓말일까 봐. 그래서 4월 2일이래요. 그게. 지금 4월 2일날 큰 거 온다 계속 그 얘기하는 얘기가 만우절 다음 날에 하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연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차만 자기네 포드, 크라이슬러, GM CEO들이 지금 당장 힘들다. 멕시코 공장에서 수입하는 거 우리 지금 타격 입는다 해가지고 자동차 관세만 저기 해주자. USMCA가 이제 멕시코, 캐나다, US의 지금 그 관세 저기예요. 협의회인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만 빼준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다 빼준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약간 온도차가 있었죠. 멕시코 그 여성 대통령 얼음 여왕이래요. 그 선거 때부터 얼음 여왕이라고 했는데 수치를 딱 제시하고 데이터로 딱 제시해서 펜타닐이 요만큼 줄였습니다. 보여줬더니 트럼프는 이제 존중의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이게 왜 멕시코, 캐나다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지금. 캐나다는 북쪽 이웃이고 멕시코는 남쪽 이웃,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교육이 많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총리랑은 50분간 통화해서 막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욕설을 주고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캐나다, 멕시코 거를 다 25%를 다 자동차 것뿐만 아니라 다 유예를 해줬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유일하게 알루미늄 철강만 빼고. 너무 헷갈리죠. 자, 알루미늄 철강만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랑은 고성이 오가면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그 얼음 여왕님은 존중한다고 X에다 올렸어. 트루스 소셜에다 올렸고 저기 트리도 총리한테는 욕설을 하면서 싸워서 그런지 모르는데 캐나다의 이제 그 목재랑 여기에다 250%를 낙농 제품 있죠. 2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관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철강이랑 알루미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EU도 이제 나중에 손을 대고 자동차 이런 거에 손을 댔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한국 얘기도 나왔어요. 대만이 많이 하고 있고 한국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 걸 뺏어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지금 이게 지금 손을 뻗칠 멕시코, 캐나다를 넘어서면 이제 EU랑 한국으로 와요. 그 다음 교육국이 독일, 일본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올 것인가 이게. 근데 왜 지금 캐나다랑 아까 트리드 총리랑은 싸웠고 그 멕시코 얼음 여왕이랑은 사이가 좋게 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25% 관세를 지금 유예해줬는데 캐나다산 낙농 제품이랑 목재에 대해서만 250% 관세 부과를 다시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지금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는 그냥 풀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유일하게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는 자동차처럼 풀어주지 않았죠. 근데 알루미늄 철강이 지금 캐나다가 이제 북쪽, 멕시코가 남쪽 이웃으로 가장 교육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있어서 미국에게 절대 수출국입니다. 이게 가장 큰 수입을 하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지금 때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2024년도에 지금 캐나다에서 수입한 미국의 1차 알루미늄이 270만 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알루미늄 공급망에서 캐나다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이 지금 자체 물량과 나머지를 싹 다 합쳐도 캐나다에 안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이렇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철강을 같이 해놨죠. 철강도 마찬가지야. 알루미늄 철강이 지금 절대적인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캐나다가 2024년도에 94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했고요. 71억 달러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단독 1위죠. 단독 1위. 그 다음은 EU예요. EU. 그 다음은 EU입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뭐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쪽 있고 여기 사우스 코리아도 철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철강에 대한 관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캐나다가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여기를 때리지 않고서는 캐나다를 바로잡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철강을 안 풀었던 이유가 저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수치를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대만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쫙 되어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2위가 또 멕시코죠. 그렇죠? 캐나다, 멕시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더 흔들리는 게 시장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시장의 이 구성도 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려 188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0년인가요? 120년 동안 지금 이 S&P 500의 요 지금 10개 종목의 쏠림 현상인데 120년 동안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이게 38%입니다. S&P 500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역대 지금 어느 곳을 봐도 30%대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쏠림 현상이 워낙에 심한 거죠. 그러니까 S&P 500 종목이 있어봤자 10개 종목 흔들려버리면 지수가 다 흔들려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한몫을 하는 거죠. 이런 쏠림 현상에다가 트럼프가 매일매일 그냥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 흔들림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바로 잡은 게 그나마 파월이에요. 자,
자, 이제 미국의 이제 행정 대통령 트럼프가 있고 경제 대통령 파월이 있지 않습니까? 둘은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침해하지 못하지만 트럼프는 맨날 그냥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식시장 더 잘 본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식시장 잘 보는데 금리 인상 인하에 대통령도 관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절대 맨날 기자들이 질문해도 트럼프가 뭐 어떻게 사퇴하라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만 딱 하고 말죠. 자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 맨 마지막부터 거꾸로 지금 백으로 볼 건데 이게 이제 대학교예요. 여기가 지금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에서 통화정책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 파월이 초청돼서 이제 한마디를 했죠. 여러 가지 했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거 이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들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재밌는 질문 하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어려운 현학적인 얘기 하다가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중앙은행 총재는 누굽니까? 비밀 보장하겠다. 이게 비밀 어떻게 보장돼요? 근데 제 말을 아끼다가 그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게 결국에는 이 FRB의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일하기는 싫어한다.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힘든데 그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폴 볼커 의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살해 협박을 받아서 권총을 쥐고 다니면서도 그렇죠? 결국 그런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사이사이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이 폴 볼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이런 경제가 강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시장을 좀 돌려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뒤에 쭉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22년과 2023년 인구가 크게 증가했대요. 미국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나중에 3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예요, 지금. 지금 얼마 전에 조금 잠깐 늘어났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최악의 저출산 국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인구가 일단 많아야 돼. 인구의 질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많으면 질이 좋아질 확률이 높죠. 그 많은 숫자에서. 나온 게 지금 뛰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40년간 생산성이 어땠느냐? 우리는 유럽의 생산성의 2배가 나왔고 자본시장이 발달됐고 문화가 혁신적이며 법치주의가 확립됐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강해왔다. 결국 자랑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좋다는 거죠. 미국이 유연한 노동신장과 고도로 발달된 자본시장 이게 세계에서 이런 종합적으로 지금 우월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뭐를 할 것인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눌러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폴 볼커 의장과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렇게 미국에서 중앙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기는 일하고 있죠. 자,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경제가 강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40년 동안 강했다는 얘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강해서 신중하게 나는 행동하겠다.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그 얘기를 해서 갖고 금요일에 조금 반등한 거예요. 저렇게 치고받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이제 준비했거든요. 캡처해서. 그 얘기 드렸죠. 언론에서 워렌 버핏이 무슨 트럼프한테 직격탄을 날리니 그런 인터뷰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무슨 직격탄을 지금 날려서 괜히 저희 볼썽사나운 일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은 이 지금 워렌 버핏이 있고 여기 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캐서린 예전에 인수했던 그 신문사에 돌아가신 여성 CEO를 기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친분이 강하니까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려고 한 자리였어요. 이게 무슨 경제 문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을 얘기했는데 여기 생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한 2분을 남겨놓고 자, 워렌 버핏이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과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최근에 거 잠깐 살짝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2분을 살짝 물어본 거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관세나 앨런 머스크한테도 물어봤어요. 앨런 머스크 것도. 앨런 머스크가 하는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앨런 머스크랑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말하고 싶지 않대요. 어쨌든 간에 항상 앨런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 사라고 해도 안 샀죠.
그래서 요정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냥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이빨 요정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관세는 누군가 결국 소비자들이 전가가 된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캐시우드 저 이제 아크 인베스트 요것도 지금 팔로우 해가지고 항상 보고 있는데 캐시우드 뭐 요즘에 조금 좀 저기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올렸습니다. 항상 자기가 한 시간 동안 도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한 시간 동안. 여기 이런 도표를 했거든요. 뭐냐면 트럼프에게 옹호적인 얘기를 했어요. 1790년부터 1890년대에 옛날에 1800년대에는 테리프스 이거 나오죠.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트럼프가 그 관세라는 단어. 다 관세가 수입이었다. 정부에. 그때 교육을 안 했으니까 서로가. 근데 이제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관세가 거의 없어졌고 서로가 뭐 FTA고 뭐가 관세 무관세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세계화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금을 걷었다 이거죠. 근데 트럼프가 옛날에 테리프스라는 이 관세를 끌어와서 아름다운 단어라고 한 것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금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이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에 이 관세를 끌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도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항상 이렇게 하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장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예상한 수치를 항상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다 보라색이에요. 그래프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이 IMF에서 예상한 게 세계 경제 성장률 3.1인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무려 7.3%를 예상하고 있대요. 미국 경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그 이노베이션 그것들 있죠. 또 똑같은 얘기했어요.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생산성 얘기 누가 했죠? 파월이 했죠. 자, 그래서 다 생산성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워렌 버핏도 내 돈은 다 미국에 있다. 나는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운이다. 그렇죠? 다 성향은 틀리고 관점은 틀린데 다 얘기가 뭐예요? 미국은 강하고 항상 미국에 내 돈은 다 있었고 미국의 생산성은 세계적으로 압도할 만한 생산성이다. 세 명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자, 월요일 날 보겠습니다. 오라클 및 베일 리조트 실적 발표하고요. 화요일 날은 NFIB 낙관지수 그리고 채용 공고 나옵니다. 퍼거슨 바이킹 홀딩스 딕스 스포츠용품 KC 자파점 콜스 실적 발표했고요. 수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그 관세 때문에 맨날 얘기 나오고 질문 저 세 명 그루한테 한 게 다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만약 폭등해서 나와버리면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치로 나와버립니다. 이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월간 미국 연방 예산이 나오고요. 어도브랑 크라운 캐슬 실적 발표했고요. 목요일 날은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자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나옵니다. 휘튼 기금속, 다큐사인, 울타뷰티, 달러 제너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금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자, 아까 전에 캐시우드의 그래프 두 개를 보여줬는데 캐시우드가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거 똑같이 봐요. 그 사람도.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될 때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되죠. 그거 띄워놓고 캐시우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적 없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고 리오토 위라이드 실적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정리하면은 수요일이 중요하죠. 수요일에 발표된 최신 소비자 물가 지수 2월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튀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자리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조사 이번 주에 발표되고요. 오라클, 어도비, 딕스 스포츠용품, 울타뷰티, 달러 제네럴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뭐 혼란스러운데 자,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워렌 버핏, 캐시우드, 제롬 파월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다 일하는 위치도 틀리고 상향도 틀리고 파월은 물론 투자를 안 하지만 워렌 버핏하고 캐시우드는 완전 투자 성향이 틀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성은 탁월하며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미국에만 내가 돈을 넣고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합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아메리카 슈퍼 파월. 오랜 캐시 주머니다.